자, 이번 주말엔 뭐 할까 뭐 볼까 주목할 만한 컨텐츠 문화 이슈와 트렌드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컬처 클럽 무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두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해도 컬처 클럽을 잘 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시작 또 파이팅 있게 시작해봐야겠죠. 신바님, 오늘 새해 첫 소개해줄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새해를 맞이하여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아바타 시리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영화죠. 영화 아바타. 제작비만 2조 원이 넘었다는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불러 모았는데 지금도 흥행 중이잖아요. 1편에 이어서 2편이 나온 건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첫 번째 시리즈부터 먼저 살펴보죠. 첫 번째 시리즈는 어떤 내용이었죠? 네, 이제 아바타 1편 큰 줄거리는 판도라라는 행성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비족과 그곳을 이제 지구의 다음 행성으로 정복하려는 이제 지구인들의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지구는 이제 그 시대로 하면 경제랑 환경이 모두 다 황폐화가 되어서 좀 이를 해결하고 에너지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서 행성 판도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곳의 환경이 아무래도 인간이 숨쉬기에 맞지 않아서 정복 등이 좀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네. 그래서 판도라에 살고 있는 토착민인 나비족의 몸에 이제 인간의 정신을 좀 연결을 시켜서 원격 조정이 가능한 새로운 생명체 아바타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 아바타를 통해서 제이크라는 인간이 나비족에 잠입을 하게 되는데 지구에서 이제 제이크는 걸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판도라에서는 아바타로 인해 걷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건 물론이고 이제 나비족인 네이티리를 만나서 판도라를 자유롭게 모험하고 좀 인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나비족의 문화에 스며들고 공감하게 됩니다. 또 당연히 이제 나비족 내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네이티리와 서로 사랑에 빠지는 모습도 나옵니다. ICU. 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과는 다르게 지구에서는 이제 잠입을 시켰던 제이크를 보고 이제 아바타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여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판도라를 침략할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이크가 나비족에 잠입한 이후에 점차 이제 그들 족의 편을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침략 프로젝트 좀 고깝게 보는 마일스 대령이 제이크를 기다리지 못한 채 이제 나비족과의 어떤 협상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비족을 토벌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네. 이제 제이크는 이에 맞서서 이제 나비족에서 토르크 막투 이제 부족을 단합시켜서 위기를 타개하는 영웅으로 나와서 이 전쟁에서 이제 네이티리와 함께 전진하면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제이크는 이제 아바타로 이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나비족의 정신과 신체를 연결하면서 영화는 끝을 내게 됩니다. 자, 내용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네. 이 첫 번째 영화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그 당시 영화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었는데 내용도 내용인데 사실 이 3D 영화라는 게 대단했거든요. 네, 사실 저도 그때 당시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용산 IMAX 영화관까지 이제 오전 9시에 가서 영화를 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사실 9시는 영화를 보기 좀 이른 시간이기도 그렇죠. 했고 네. 개봉 당일이 아니었는데도 IMAX 영화관이 그 큰데 엄청 사람이 꽉 차있던 기억이 나고 당시 이제 제 남편은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용산까지 와서 그 영화를 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사실 그 당시에 3D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좀 대중들의 관심이나 평가도 썩 좋지 않았는데 좀 아바타를 이후로 그 영상미의 수준을 좀 최고로 업그레이드한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 그 영상 기술이 매우 이제 뛰어났었던 덕에 한참 이후에 나왔던 3D 영화들이 아직도 10년 전에 아바타의 CG와 계속 비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술들이 더 아름답게 표현이 가능했던 것은 이제 단순히 로봇이나 뭔가 배경으로 쓰이는 단편적인 대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영화의 주무대로 활용이 되었던 판도라라고 불리는 행성 그리고 그곳의 자연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살았던 나비족을 좀 이제 모두 통합해서 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구현을 해서 전개를 했는데요. 네. 또 그런 기술들을 내가 이만큼 만들었다라는 자랑식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그 요소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용 자체도 좀 쉬웠고 좀 건선징악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사람들이 좀 그 내용이 좀 융화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또한 이번 개봉된
아바타 2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비가 2조였죠. 그래서 초당 2억짜리라는 기술이 화제가 됐는데 네. 이번에도 기대한 만큼 CG는 정말 최고로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물의 부족이랑 물속을 헤엄치는 뭐 생물이나 그 부족의 모습 이런 수중 환경을 보여주는 CG가 정말 엄청났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블랙팬서 2에서도 물에서 사는 민족을 보여줬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미의 퀄리티 차이가 좀 한눈에 봐도 많이 비유가 될 정도였습니다. 네, 제 주변 분들도 이 CG에 대해서 네. 엄청난 칭찬을 하더라고요. 네네, 아마. CG만큼은 대단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 이후 13년 만에 돌아온 아바타 물의 길이란 타이틀로 돌아왔는데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어떤 세계관을 보여줍니까? 더 확장된 세계관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네, 이제 그 아바타 2의 부제가 물의 길인 만큼 이제 그 배경이 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도 대략 15년 정도 지난 모습이 나오고요. 네. 주인공이 이제 제이크와 사랑에 빠졌던 네이티리가 나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었고 그 가족도 2명에서 아들 2명, 딸 2명에서 총 4명으로 이제 늘었고 또한 1편에서 주로 나왔던 숲에서 주로 활동한 나비족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다에서 활동하는 나비족 메카이나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바다의 부족이 나왔던 이유는 숲의 부족으로 새로운 근거지를 꾸미고 잘 살고 있었던 제이크와 네이티리였지만 여전히 지구인들의 정복욕과 또 1편에서 죽임을 당했던 복수를 깨하려는 마일스가 제이크를 여전히 쫓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제이크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숲의 부족 위협한 좀 위협을 느끼고 그때와 같은 일을 좀 당하지 않도록 제이크는 싸움을 다시 시작하는 대신에 가족을 데리고 그를 피해서 이제 바다로 숨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피해서 이제 도망간 곳이 물의 부족 메케이나족의 마을인데 네. 숲의 부족이었던 나비족과는 좀 생김새도 사는 방식 좀 다르게 나오는데 토르크 막도로 활동했던 제이크를 결국엔 받아주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크를 찾아서 터크까지 쫓아오는 마일스의 모습이 나오는데 네. 그 때문에 이제 또 물의 부족에서 메케이나 부족이 좀 많이 피해를 당하는 모습도 나오고 또 많은 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아직 개봉을 하고 있다 보니 나머지 부분은 영화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아바타를 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주제들이 나오는데 각기 다른 민족들을 보여주면서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들을 영화 속에서 계속 말합니다. 이 부분을 신바님이 키워드로 정리했는데 키워드로 한번 영화를 접근해보죠. 네, 가장 크게 키워드를 나누자면 좀 문화, 환경, 가족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 있겠는데요. 문화, 환경, 가족. 가족. 네, 처음으로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네. 그 제이크가 가족을 지키려는 모습 음. 그리고 그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우애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가족에 대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포인트는 자식과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좀 그걸 보면서 답답해하기도 할 거고 또 혹자는 뭐 부모의 태도가 문제다 이럴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이런 게 있어서 좀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중점적으로 볼 것은 이제 네. 문화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나비족의 문화 이제 그 문화가 삶의 태도, 자연과의 관계 등에서 인간과 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자연을 좀 함부로 채취한다든지 좀 과하게 채취하지 않는 모습과 또 자연에 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공존하는 문화가 이제 나비족의 문화인데 네. 또한 자신들만의 에이와라는 신을 존중하며 이에 맞춰서 삶을 받아들이며 사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인간은 좀 자신과 달라서 좀 미개하다고 무시하거나 좀 이를 정복하려는 모습이 다뤄지는데 이것은 마치 역사 속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의 문화를 사살하고 좀 식민 개발을 하려는 모습 그리고 현재에서 뭐 다른 나라나 지역의 어떤 고유한 전통이나 종교에 대해서 좀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고 좀 웃음거리로 삼는다든지 좀 멋대로 그들의 문화를 무시한 채 이제 자신의 문화나 종교를 전달하려는 모습을 좀 떠올리게 만들고요. 또한 환경에 대한 이슈도 꾸준히 다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편에서는 그 모습이 더 크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이제 아바타 2편에서 툴쿤이라고 하는 큰 고래를 포경선 같은 것으로 이제 밀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툴쿤은 이제 나비족과 같은 지적 수준이 약간 고등생물과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를 우습게 여기면서 툴쿤이 가진 한 소량의 물질 한 성인 어른 팔뚝 정도 되는 양 그것을 뽑기 위해서 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단순히 인간의 노화와 생명 연장에 좀 도움이 된다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요즘 많이 줄긴 했지만 우리가 고래나 상어를 먹기 위해 혹은 고래의 기름을 채취하기 위해서 포경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무자비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번쯤 되새겨볼 만한 영화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영화 아바타를 제작한 카메론 감독은 아바타에 대해서 매우 진심이라고 네. 밝혔는데 다음 시리즈는 언제 개봉 예정입니까? 네, 일단 아바타를 총 5편 정도로 염두에 두고 있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죠. 이제 나머지 3편의 부제도 정해졌고요. 현재 기사들을 찾아보면 내년 2024년 12월에 개봉 예정인 현재 아바타 3를 전체 찍어놓은 상태고 네. 9시간짜리 작업본을 이제 편집팀에 넘겼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편도 3시간이 넘었었는데 네. 다음 편은 더 긴 러닝타임으로 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3편 이외에 나머지 시리즈들도 이제 2년 주기로 개봉을 예정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사실 아바타 2를 찍을 때부터 네. 아바타 3와 아바타 4를 함께 찍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아바타 2에서 나온 이제 제이크의 막내딸과 스파이더가 사실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속도와 이야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같이 찍었다고 그럴 수 하는데 있겠네요. 또 어떤 기사에서는 사실 이 2편의 흥행 여부에 2편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3편의 결말을 2가지로 찍어 놓았다. 오. 그래서 뭐 흥행이 잘 되면 뭐 계속 5편까지 나올 것이고 안 되면 3편까지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워낙 뭐, 진심이셔서 시리즈는 계속 나올 것 나오지 않을까 같네요. 합니다. 네. 아바타 3의 이제 부제는 씨앗 운반자이고요. 이제 불에 관련한 종족, 재의 종족이 나온다고 하는데 좀 1편이랑 2편에서는 좀 인간이 악한 모습으로 나오고 나비족이 선한 모습으로 나왔다면 3편에서는 오히려 선한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악한 나비족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허. 이제 2024년 2년 뒤죠. 그 뒤에 내용도 다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처음으로 소개한 영화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였습니다. 자, 상영 시간만 3시간이라고 하니까 대서사로 이루어진 영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5편까지 시리즈로 나온다고 하니까 다음 편도 기대하시면서 이번 편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책으로 넘어가 보죠. 전 사실 청년님께서 가져오실 네. 책을 알고 있었는데 그 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12월 달에 한번 이 책을 갖고 오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했어요. 네,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그 책을 소개하는 일도 벌써 이렇게 2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항상 연초가 되면 제가 첫 책으로 소개드리는 도서고요. 서울대학교 김난도 박사팀이 저술한 책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의 내용을 오늘 좀 가져왔고 워낙 빠르게 소비자 트렌드가 바뀌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떤 키워드로 흘러가게 될지 한번 책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긴 힘들겠지만 트렌드 코리아를 좀 되짚어 보면 매년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테마가 뭔지 설명해 주잖아요. 우선 2022년 키워드부터 짚어볼까요? 네, 제가 작년에 썼던 글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살펴보니까 제가 중요하게 2가지 키워드를 좀 강조했었더라고요. 하나가 나노사회, 다른 하나가 머니러시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지게 될 거고 그 중심에는 취향이 위치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노 사회였습니다. 이제는 어떤 집단의 질서와 권위주의의 취향을 따라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회 구조가 아니라 점점 더 작은 단위로,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을 중심으로 소소하게 모이는 모임이 많아질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고요. 개인의 취향.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뭐 직장 안에서도 취향 중심의 소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제는 뭐 3명에서 4명 단위가 아니라 마음이 맞는 1명만 있어도 된다라는 모집글도 상대적으로 좀 많아지기도 했던 게 작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머니러시라는 키워드인데 이제는 어떤 정규직의 수입만으로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이야기였고 더 많은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현상을 뜻하는 게 머니러시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 엔잡이 될 테고요.
10시부터 6시까지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뭐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배송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PDF로 출판하는 웹소설을 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각자만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이 이어질 거다라는 게 2022년 초반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우리 1년 동안 지나면서 러시아발 전쟁도 있었고요. 뭐 중국의 코로나 봉쇄도 있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었고 뭐 여러 변수를 다 예측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쫓아서 달려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에 구성하는 어떤 공동체의 단위가 점점 더 잘게 쪼개진다는 예측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라고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자, 모든 예측이 딱 떨어져 맞았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사회 현상과 연결해 보면 그래도 예측한 일들과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2년은 정리하고 2023년 얘기로 넘어가 보죠. 글로벌한 정치 이슈와 경제 이슈가 많은 연초인데 그 어떤 해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12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어떤 키워드로 2023년을 예측했습니까? 네, 하나의 어떤 이 도서를 설명하는 캐치프라이즈처럼 트렌드 코리아는 매년 우리 12간지에 맞춰서 부제를 정합니다. 올해는 개묘년이고 토끼띠라서 네, 래피 점프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한 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깡총 토끼가 뛰어오르듯 어떤 도약하는 1년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고요.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10개의 키워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최대한 정리해 왔는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건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기존에 우리 사회를 설명해왔던 하나의 평균이라는 기준이 이제 무너져 간다라는 것이고 모두가 선호하던 어떤 중간의 지대가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국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룰. 네, 국룰. 젊은 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답 그리고 가장 가성비가 높고 가장 응답률이 높은 선택지를 택하는 게 어떤 한 국가의 룰이다, 국룰이다 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네, 네. 트렌드 코리아는 더 이상 평균이 이제 안전하지가 않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보통의 상품, 보통의 의견 혹은 어떤 정상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기존의 기준들이 다 뒤바뀌고 있다. 우리 사회가 중간이 제일 많은 어떤 정규 분포의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제는 차별적이고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체가 불가능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피스 빅뱅이라는 단어고요. 오피스 빅뱅. 네, 우리가 이제 빅뱅이라고 하면 우주가 시작되던 그렇죠. 어떤 하나의 과학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팽창했던. 네, 우리의 사무 공간과 일하는 방식도 이제 빅뱅급으로 폭발적으로 변화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왜요? 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으로 트렌드 코리아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퇴직 열풍을 좀 짚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30대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직은 이제 너무나 로망이 되었고 네. 너무나 당연한 커리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일을 찾기 위해서 회사를 떠나서 커리어 도전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문화이고요. 네. 또 책에서는 워케이션이라는 개념도 좀 짚고 있습니다. 합성어인가요? 네, 일과 휴가를 함께 떠나는 걸 워크와 베케이션. 네, 워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부산도 워케이션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흐름들을 좀 쫓아가면서 우리의 근무 환경이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마치 빅뱅처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 키워드로 평균 실종 그리고 오피스 빅뱅이 제시됐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의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키워드들도 좀 더 살펴보죠. 네. 어떤 키워드도 있습니까? 좀 짧게 짚어보면요.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체리 슈머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이렇게 쏙쏙 골라내는 걸 체리 피커라는 은어로 많이 부르곤 하는데 네. 지금은 너무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중심으로 잘 소비하는 체리 슈머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들끼리 서로 공동구매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뭐 쌀이 필요한데 10kg짜리 쌀이 너무 많이 남는다라고 하면 함께 모여서 구매를 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금액을 분담하는 방식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실속을 챙기는 체리 슈머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인덱스 관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덱스요? 네, 우리가 보통 인덱스라고 하면 네. 서류를 정리하는 하나의 카테고리화하는 그렇죠. 걸 인덱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사회관계는 마치 우리가 인덱스를 정리하는 것처럼 SNS 매체별로 아. 친구들을 구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페이스북 친구, 네. 인스타그램 친구, 트위터 친구, 유튜브 친구가 다 다르게 존재하고 있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나의 모습과 내가 발화하는 방식과 나를 표현하는 것들이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플랫폼별로 나의 모습이 달라지고 나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게 인덱스 관계다라고 정의를 인덱스 하고 있고요. 관계. 다섯 번째로 네. 뉴 디맨드 전략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건 어떤 기업에 해당되는 용어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미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고 과잉이 된 시대에서 이제 기업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주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필요함 그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필요함 그 자체요? 네, 예를 들어서 어. 아이폰을 쓰는 유저들이 네. 새로운 충전기를 구매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허. 보통 충전기 단자를 기존적으로 쓰는 어떤 C타입이나 A타입이 아니라 네. 정말 다른 형태의 충전기가 나온다라던가 네. 아니면 과거에는 우리가 고음질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 헤드셋을 개발을 했다면 지금은 음악을 듣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유로움 이런 하나의 기능으로 무선 이어폰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처럼 필요함이 아니라 너 이거 필요할걸? 이라는 방식으로 기업이 너의 디맨드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게 뉴 디맨드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디깅 모멘텀이라는 단어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 디깅이요? 네, 디깅이라는 건 우리가 몇 번 소개를 했던 단어이긴 한데요. 네. 나의 취향을 찾아서 깊이 파헤치고 몰입하는 행위를 디깅이라고 합니다. 가령 우리가 예전에 뭐 뉴트로처럼 얘기를 하면서 70년대 음악을 듣거나 80년대 음악과 그 당시의 대중문화를 쫓아서 나의 취향에 맞는 과거의 것을 찾아내는 것을 디깅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콘텐츠랑 취미시장, 엔터테인먼트 모두 영역에서 과거의 흐름을 파헤치는 어떤 디깅이 새로움과 성장의 힌트가 될 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면 1인 가구들이 합리적 소비를 하는 체리 슈머, 또 우리가 이용하는 플랫폼에 맞춘 인덱스 관계, 그리고 기업들의 전략인 뉴 디맨드와 디깅 모멘텀이 새로운 키워드로 제시되는군요. 근데 뭐 기분이 썩 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중점이 개인에 맞춰져 있는 듯한 네. 느낌이 들어서 좀 개인화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평균이 실종된다는 전망에서부터 정말 23년부터는 새로운 세대가 우리 사회 중심으로 등장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일곱 번째 키워드도 세대 이야기입니다. 세대요. 알파 세대가 온다라는 게 키워드 와.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MZ를 넘어서 이제 알파가 네. 오는군요. 네, 이제는 우리가 MZ로 1년을 너무 뜨겁게 지냈나 봐요. 이제 네. 새로운 세대를 등장을 시키고 있고 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 알파 세대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그들이 2023년이 되면 청소년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에 있던 이들이 아니라 더 이상 아날로그의 경험과 기회를 갖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 완전하게 디지털 시대에 태어났던 이들이 이제 새로운 문화 소비 시장, 아이돌 시장, 콘텐츠 시장의 주인으로 등장을 한다는 예측입니다. 이 알파 세대들은 어떤 걸 당연하게 여기고 네. 무엇을 선호할지, 이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좀 중점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파 세대. 알파 세대입니다. 오케이, 네, 여덟 좋습니다. 번째는 선제적 대응 능력이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 능력. 네, 이 군사 네, 이 단어만 용어인데. 보면 저희가 흔히 어떤 군사적으로 쓰는 대북 관계 네, 관련된 단어이긴 한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많은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이 우리가 통과해 오고 있어요. 방역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기업의 전략적인 문제도 그렇고 마치 군사 작전을 하듯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어떤 일에 대해서 뒤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예측하고 앞서서 대응하는 게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기술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기술로서 우리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고 또 우리 기술로서 우리가 어떤 필요를 느끼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새로운 상품의 광고가 놓이거나 판촉 행사가 놓일 거다라는 어떤 경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공간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간에 힘이 있습니까? 네, 오, 그게 공간력. 네,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제 많이 극복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다시 오프라인의 힘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보적인 개성을 가진 공간이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늙고 싶어 하지 않고 언제나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고 모두가 아이처럼 남아서 순수함과 내 즐거움을 쫓고 싶어하는 생활 방식이 네버랜드 신드롬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키워드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흐름을 잘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 모습이 그렇게 꼭 유쾌하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려내는 사회가 우리가 좀 정해진 미래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작년 초에 나노 사회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또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함께 극복을 하면서 서로를 더 가까이에서 챙겨냈고 좀 지켜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도 뭐 오피스 빅뱅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고 평균이 사라질 거고 우리의 관계가 인덱서처럼 뜯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연결성이 희미해지는 사회 흐름 속에서도 좀 더 서로를 좀 지켜내는 어떤 이런 다정함 그리고 의미를 놓지 않는 어떤 연결의 계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1년으로 예측과 함께 실제는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2023년 첫 컬처 클럽은 새해 가장 핫한 영화와 책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영화 아바타를 보셨거나 책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읽어보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그만큼 사회 이슈와 흐름에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자, 만약 안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말 활용해서 두 편의 책과 영화 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컬처 클럽 첫 시작이 참 기분이 좋고 산뜻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느낌 이대로 쭉 가져가셔서 2023년 새해에도 시청자 여러분에게 문화 이슈와 트렌드를 더 폭넓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 김남도 박사팀의 책 트렌드 코리아 2023 그리고 청년과 신바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